제우스의 감춰진 아이들, 세상이 아직 이름을 얻기 전 하늘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은 채 끝없는 포효를 내뱉고 있었다. 산맥은 마치 태초의 짐승처럼 몸을 뒤틀며 자신의 형태를 찾기 위해 꿈틀거렸고, 바다는 폭발을 참는 거대한 심장처럼 끓어오르며 세계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모든 혼돈의 심장부에 한 존재가 왕처럼 서 있었다. 크로노스. 타이탄의 왕이자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피부는 때로는 계절처럼 변했고, 그의 눈빛 하나에 세계의 시간은 빠르게 달리거나 멈춰버렸다. 그는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절대 권력이었다. 모두가 두려워했고 모두가 복종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대 권력은 언제나 하나의 공포에 떠는 존재였다. 그 공포는 그의 아버지 이름과 함께 시작된다. 우라노스의 저주. 크로노스는 태초의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쓰러뜨려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 그날 피로 물든 우라노스는 아들에게 낳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너도 내 자식에게 당하게 되리라. 그 말은 저주였고 경고였고 시간의 반역이 반복된다는 예언이었다. 크로노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을 잊지 못했다. 그의 왕좌는 높았지만 그 왕좌 아래에는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균열이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속삭였다. 내가 당하진 않아. 절대로. 그러나 세계는 잔인할 만큼 정확했다. 그의 공포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운명의 여신들의 방문. 어느 날 세계의 바람이 잠시 멎어 있는 듯 할 때 모이라이, 운명의 여신 세 자매가 크로노스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름답지도 불쾌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존재의 진실 그 자체였다. 미래를 잇는 실은 그들의 손끝에서 반짝였고,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현실의 질서가 울렸다. 그들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크로노스여, 너의 자식 중 단 한 명이 너의 왕좌를 박살낼 것이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모이라이의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운명. 크로노스의 안색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했다. 누구지? 운명의 여신들은 미소조차 짓지 않고 대답했다. 그건 내 행동에 달렸다. 모이라이의 말은 곧 사라져버렸지만 그 여운은 크로노스의 심장 깊숙이 박혀 불길한 메아리처럼 울렸다. 첫째 아이에게 탄생과 죽음. 시간이 흘러 크로노스의 아내 레아가 첫 아이를 낳았다. 레아는 아기를 품에 안고 세상 최고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비록 타이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따뜻한 어머니였다. 그러나 문틈으로 스며드는 섬뜩한 그림자가 있었다. 크로노스. 그의 발자국 소리는 조용했지만 세계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무게가 있었다. 레아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더 강하게 안았다. 안 돼. 이 아이는. 그러나 크로노스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기를 낚아채듯 잡았다. 그리고 그대로 삼켰다. 아이가 마지막 울음을 내기도 전에 빛이 사라졌다. 레아는 비명을 질렀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녀의 절규는 산맥을 울리고 바다를 흔들었지만 크로노스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속삭였다. 난 예언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를 무너뜨릴 순 없어. 반복되는 죽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생명들은 단 한 번도 살아있는 아이로 불린 적 없이 크로노스의 뱃속으로 사라졌다. 각각은 세상에 빛을 주는 신이었고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었고 생명과 질서를 상징하는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하나의 이야기조차 남기지 못했다. 레아는 더 이상 아이를 잃을 때마다 울지도 않았다. 눈물마저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다. 여섯 번째 아이, 제우스. 시간이 흘러 레아는 다시 아이를 품었다. 그리고 레아는 한순간에 알았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그 아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처럼 미세한 전류를 내뿜었다. 출산의 고통 속에서도 레아는 희망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가 바로 제우스였다. 레아는 아이를 품고 울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간절한 생존의 기도였다. 그녀는 산을 뒤흔드는 폭풍 속에서 속삭였다. 제발 내 형제들의 운명처럼 되지 않도록. 그녀는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서둘러 큰 돌을 이불로 감싸 아기처럼 꾸몄다. 크로노스가 방에 들어오는 순간 레아의 심장은 찢어질 것 같았다. 크로노스는 돌을 들어올리고 말했다. 또 하나 태어났군. 그리고 아무 의심 없이 그 돌을 삼켜버렸다. 레아는 차갑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수천 년 동안 처음으로 희망을 가졌다. 매도망, 폭풍 속으로. 레아는 제우스를 안고 폭풍을 뚫으며 달렸다. 폭우가 세상을 삼킬 듯 쏟아지고 천둥은 산맥을 찢을 듯 울부짖고 바람은 광기 어린 짐승처럼 그녀를 밀어냈다. 그러나 레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머니로서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크레타 섬의 깊숙한 곳, 아무도 찾지 못하는 디크테의 동굴에 도착했다. 그곳엔 대지의 님프 아드라스테이아와 이데, 그리고 제우스의 울음을 숨기기 위해 방패를 부딪히며 소리를 내는 전사 쿠레테스가 있었다. 레아는 아이를 안겨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세상을 바꿀 아이다. 그 순간 레아는 자식을 지켜내는 어머니의 마지막 힘으로 아이를 맡기고 돌아섰다. 그의 울음소리가 귀에 남았지만 레아는 멈출 수 없었다. 크로노스는 그녀 뒤에 있었기 때문이다. 네, 주스의 성장, 숨겨진 신. 동굴에서 자란 제우스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웠다. 님프들은 그에게 세상의 숨결을 가르쳤고 쿠레테스는 그의 울음을 감추기 위해 끝없이 창과 방패를 부딪혀 격렬한 박동을 만들었다. 주스가 울면 산이 울렸고 웃으면 작은 번개가 튀었다. 그는 신의 기운을 타고난 존재였다. 및 진실을 들은 날, 어느 날 제우스는 조용히 물었다. 나의 형제자매들은 어디에 있나요? 님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가장 오래된 님프가 말했다. 그들은 모두 크로노스에게 삼켜졌단다. 주스의 얼굴에서 순수함이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다. 그러면 내가 되찾아오면 되겠네요. 그 말은 천둥처럼 울렸다. 그날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다. 운명의 시작. 주스는 산 정상에 올라 폭풍 위에 섰다. 하늘은 그에게 길을 비춰주던 번개를 쏟아냈다. 그는 번개의 빛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아버지, 당신이 시작한 공포,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 순간 세계 전체가 흔들렸다. 제우스의 결심은 세상이 기다려온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타이탄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올림포스의 시대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 삼켜진 형제들을 되찾아라. 세상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전쟁의 발소리가 멀리서부터 천천히 울려오는 듯한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주스는 자신이 숨겨져 자라온 디크테의 동굴에서 서서히 세상과의 연결을 느끼기 시작했다. 바람은 그의 어깨 위에서 속삭였고 구름은 그의 발 아래에서 움직였으며 번개는 그의 손끝에서 호기심 많은 새끼처럼 톡톡 튀었다. 하지만 제우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형제자매가 모두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삼켜졌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이 진실은 제우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숨겨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내 결심의 순간, 어느 날 제우스는 동굴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올라갔다. 거기서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폭풍이 거대한 사자의 갈기처럼 일렁겼고 하늘은 끝없이 펼쳐진 전장처럼 보였다. 그는 손을 뻗었다. 손끝에서 작은 번개가 톡 하고 튀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늘이여, 나에게 힘을 보여줘. 그리고 이어서 더 낮고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가족을 되찾겠다. 폭풍은 그의 결심에 응답하듯 세상을 흔들었다. 메티스를 만나다 운명이 움직이는 순간 주스는 동굴을 나와 숲속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거는 신적 존재를 만났다. 지혜의 여신 메티스. 메티스는 모든 신들 중에서도 가장 앞을 내다보는 존재였다. 그녀는 제우스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미소 지었다. 드디어 너를 만나는군요, 제우스. 제우스는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당신은 누구죠?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메티스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펼쳤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작은 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병 속은 은색 안개처럼 빛났다. 그 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내 이름은 메티스. 너의 길을 도울 유일한 존재지. 제우스는 눈을 좁혔다. 무엇을 도우려는 겁니까? 메티스는 병을 흔들며 말했다. 내 형제자매를 크로노스의 배에서 꺼내는 방법이야. 주스는 멈칫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이 약을 크로노스에게 마시게 하면 그가 삼켜버린 아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우스의 마음에서 불길 같은 열기가 솟구쳤다. 정말 가능합니까? 메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하지.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은 네가 감당해야 해. 주스는 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질서를 흔드는 첫 선택이었다. 크로노스의 성으로 향하다. 주스는 혼자서 크로노스의 지배 아래 있는 거대한 성문까지 걸어갔다. 타이탄의 성은 산맥과 이어져 있었고 그 문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문이었다. 그는 돌의 틈을 타고 올라가 타이탄들의 시선을 피해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가장 깊고 가장 음울한 방. 바로 크로노스가 쉬는 자리였다. 크로노스는 반쯤 잠든 듯 보였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간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제우스는 숨을 고르고 메티스가 준 약을 신들의 음료인 네쿠타르에 섞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왕의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크로노스와의 첫 대면. 잠시 후 크로노스가 식탁을 향해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가 바닥을 울리고 성 전체를 긴장시키는 듯 했다. 크로노스는 잔을 들어 한 번에 들이켰다. 그리고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곧 크로노스의 몸 깊은 곳에서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이게 뭐지? 크로노스의 몸이 진동했다. 세계가 흔들렸다. 그의 피부가 일렁이며 빛과 어둠이 교차했다. 제우스는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순간이라는 것을. 형제들의 귀환. 크로노스가 괴성을 내지르자 그의 뱃속에서 빛 하나가 터져 나왔다. 첫 번째로 나온 존재는 헤스티아. 따뜻한 난로와 가정을 상징하는 여신이었다. 그녀는 수백 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눈 속에는 여전히 순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두 번째는 데메테르, 풍요의 여신. 그녀가 나오자 주변 바닥에 풀과 곡식의 기운이 퍼졌다. 세 번째는 헤라, 크로노스의 딸이자 미래의 왕비. 그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꿈틀거렸다. 네 번째는 하데스, 저승의 주인. 그의 등장과 동시에 방 안의 온도는 몇 도나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물결 같은 기운이 터져 나오고 포세이돈이 나타났다. 바다는 그와 함께 울부짖는 것 같았다. 이 다섯 신은 긴 어둠에서 풀려난 채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형제들의 첫 회동. 제우스는 조용히 앞으로 나갔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그에게 향했다. 헤라는 말했다. 너는 누구지? 제우스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입니다. 하데스는 깊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를 구한 건가? 제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포세이돈은 주먹을 쥐며 말했다. 그럼 이제 아버지를 쓰러뜨릴 차례군. 헤스티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 있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 순간 형제자매들은 제우스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하나의 진영을 이루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재회가 아니었다. 세상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크로노스의 분노와 새로운 갈등, 형제들이 모인 그 순간 크로노스는 천천히 일어나 분노로 방을 울렸다. 너희가 감히 나를 배신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세계의 뼈를 흔들 만큼 강력했다. 그러나 이번엔 아이들이 맞서고 있었다. 포세이돈이 한 걸음 나섰다. 당신이 우릴 배신한 거다. 바다는 그의 말에 반응하듯 파도치는 소리를 냈다. 하데스는 그림자를 끌어올리며 말했다. 당신의 공포가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들었다. 헤라의 눈에는 거대한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당신의 공포는 이 시대를 끝낼 거야. 즈스는 천천히 형제들 사이에서 나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크로노스, 저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적입니다. 그 말은 천둥보다 무겁게 울렸다. 그 전쟁의 발화,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대지, 바다 저승잡이,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한 전사들이었다. 제우스는 손을 들어 올렸다. 손끝에 파란 번개가 모이기 시작했다. 하늘이 흔들렸다. 그는 말했다. 오늘 우리는 운명을 바꾼다. 그리고 그 순간 타이탄과 올림포스의 전쟁, 세상을 둘로 가르는 티타노마키아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재정의하는 전쟁.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형제와 분노, 선택과 운명 속에서 태어난 것이었다. 즈우스의 시대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타이탄 전쟁의 시작자 티타노마키아. 세상은 아직 제우스를 신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갓 해방된 신들과 함께 서 있었지만 그들의 힘은 아직 정돈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은 억눌린 세월로 인해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크로노스의 시대는 무너지고 있었다. 제우스는 형제자매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갇힘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그보다 더 오래된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마지막에 제우스에게 돌아왔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전쟁의 중심이 그의 결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의 여파, 균열이 일어나는 세계, 크로노스가 토해낸 형제들이 세상에 돌아온 순간 세계 전체에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데스가 저승의 기운을 뿜자 어둠이 산맥 사이로 퍼졌고 포세이돈의 발걸음마다 땅속 깊은 바다가 요동쳤다. 헤라가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공기는 무거워졌고 데메테르의 한숨이 메마른 땅에 생명을 움트게 했다. 그리고 헤스티아의 떨리는 가슴 속에서 가정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세계는 이 새로운 신들을 받아들이며 자연의 질서를 다시 짜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곧 전쟁의 신호였다.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가 생기려면 기존의 질서는 반드시 무너져야 했기 때문이다. 립, 첫 회의, 신들의 결심을 묻다. 해방 다음 날 제우스는 형제자매를 모아 첫 회의를 열었다. 산 정상,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자리, 구름은 발 아래에서 흐르고 바람은 거대한 생명체처럼 신들 사이를 헤집었다. 즈스는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헤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선택? 어떤 선택을 말하는 거지? 제우스는 하늘을 가리켰다. 우리는 크로노스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데스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다. 포세이돈은 냉소를 터뜨렸다. 아버지, 우릴 삼킨 괴물이지. 데메테르는 주먹을 쥐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 그를 쓰러뜨린다면 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지도 몰라. 헤스티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약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제우스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약하다면
강해지면 됩니다. 그는 손을 펼쳤다. 손끝에 작은 번개가 모였다. 내게는 하늘이 반응합니다. 하데스, 너에겐 저승의 힘이 있고 포세이돈, 너에게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존재도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존재도 이길 수 있어요. 미래 크로노스의 분노, 거대한 왕의 각성.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을 크로노스가 모를 리 없었다. 해방된 아이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제우스라는 이름이 들리는 순간 그의 심장은 그 어떤 전쟁보다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크로노스는 산맥 위에서 외쳤다. 내 아이들이 나를 배신했구나. 그의 분노는 구름을 모두 찢어버릴 듯한 폭풍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산맥 위의 모든 생명체를 꿰뚫어 보았고 그의 숨결은 바다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그래, 결국은 이렇게 되는군. 그는 손을 휘둘러 산을 밀어냈다. 타이탄들의 왕이 마침내 깨어난 것이다. 나, 전조, 세상이 갈라지다. 즈우스의 진영과 크로노스의 진영이 서서히 나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잔인할 만큼 거대했다. 하늘은 두 갈래로 찢어져 제우스의 번개와 크로노스의 시간, 왜곡이 서로 부딪혔다. 바다는 포세이돈의 부름에 반응해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키며 들끓었다. 저승에서는 평소 침묵하던 그림자들이 하데스의 기운에 일어나 떨기 시작했다. 땅 밑에서는 고대 괴물들이 불안에 몸부림쳤고 하늘의 새들은 방향을 잃어 울부짖었다. 세상 전체가 전쟁을 준비하는 듯 했다. 전쟁의 선언, 제우스의 첫 번개. 즈스는 형제들과 함께 산 정상에 섰다. 크로노스는 광활한 계곡 너머에서 나타났다. 그의 몸은 거대한 산맥처럼 보였고 그의 시선은 삼켜버릴 듯한 어둠이었다. 즈스와 크로노스는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세상은 숨을 멈췄다. 제우스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크로노스, 당신의 시대는 오늘로 끝입니다. 크로노스의 목소리는 대지를 뒤흔들었다. 감히 나에게 도전하는구나. 즈스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펼쳤다. 번개가 제우스의 손끝으로 모였다. 그 빛은 태양보다 강했고 달보다 차가웠으며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힘이었다. 즈스는 그 번개를 크로노스의 발치에 내리꽂았다. 하늘이 갈라졌다. 대지가 흔들렸다. 바다가 무너지는 듯한 격렬한 폭음이 울렸다. 그 한 줄기 번개가 전쟁의 시작이었다. 타이탄 전쟁, 티타노마키아. 이제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멜치엇 교전, 두 세계가 충돌하다. 크로노스는 시간을 왜곡시키는 힘을 사용해 제우스의 번개를 붙잡았다. 그는 비웃었다. 이 힘으로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제우스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은요. 그 순간 포세이돈이 바다의 힘으로 거대한 해일을 일으키며 뛰어올랐다. 하데스는 그림자를 끌어올려 크로노스의 발목을 휘감았다. 해라는 바람을 찢어버릴 듯한 힘을 내뿜었고 데메테르는 대지의 뿌리를 일으켜 크로노스의 발밑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들 위를 헤스티아의 따뜻한 기운이 감싸며 형제자매의 힘을 연결했다. 그 순간 제우스의 번개는 2배의 힘을 얻었다. 전장의 첫 비명. 전장은 불길로 뒤덮였다. 바람은 전쟁의 냄새를 실어날렸고 구름은 무너져 내렸다. 크로노스는 분노의 포효를 내지르며 주변의 시간을 찢어 공격을 빠르게 만들어냈다. 그러나 제우스는 번개의 속도로 그 공격을 피했다. 포세이돈의 물결이 크로노스의 몸을 밀어붙였다. 하데스의 사슬이 크로노스의 허리를 붙잡았다. 헤라의 힘이 크로노스의 팔을 묶었다. 데메테르의 뿌리가 그의 다리를 잡았다. 형제자매들은 첫 전투에서 이미 완전한 하나의 집단이 되어 있었다. 크로노스가 포효했다. 너희 무리들이 감히. 제우스는 외쳤다. 우린 무리가 아니라 가족이다. 네, 샷 승리. 그리고 더 큰 어둠의 그림자. 크로노스는 결국 미치광기처럼 뒷걸음질 쳤다. 그의 몸에 번개 자국이 새겨졌고 바다의 물결이 흔적을 남겼으며 그러나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로노스는
더 거대한 힘을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시간의 왕인 자신이 그렇게 쉽게 쓰러질 리 없다는 것을. 그는 세상을 뒤덮을 만큼 거대한 포효를 내지르며 말했다. 이 전쟁은 지금부터다. 제우스는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속에서 두 번째 번개가 태어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 지금부터가 진짜야. 그리고 전장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타이탄 전쟁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긴 것이다. 거인족과 괴물들이 깨어나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이 목격한 것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다. 크로노스와의 첫 교전은 신들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하지만 아직은 불가능하다. 전장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하늘은 멍든 듯 파랗게 얼룩졌고 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동시에 긴장과 공포를 품고 떨리고 있었다. 즈스는 번개의 잔재가 사라지는 하늘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힘을 다시 가다듬고 있었고 하데스는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흐트러진 저승의 기운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크로노스는 이미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네, 크로노스의 침묵, 세계가 떨리기 시작하다. 전투가 멈춘 직후 크로노스는 산맥을 박살내며 깊은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는 외침도 없었다. 분노의 포효도 없었다. 단지 침묵이 전장을 얼려댔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왜냐하면 크로노스가 침묵할 때 세계는 반드시 무너졌기 때문이다. 크로노스는 귓가에 들리는 작은 울림을 따라 대지의 심장에 손을 대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 속 속삭임처럼 울렸다. 오래 잠들어 있던 나의 병기들아, 일어날 시간이다. 그 순간 대지 깊은 곳에서 금이 벌어졌다. 지하의 숨결이 터져 나우드 붉은 빛이 틈 사이에서 피처럼 흐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다. 봉인된 존재들이 깨어나는 신호였다. 네, 기간테스의 부활, 대지가 일어서다. 먼저 깨어난 것은 거대하고 오래된 존재들이었다. 대지의 분노, 자연의 야성, 타이탄조차 두려워한 고대의 무기, 기간테스, 거인족. 그들의 손은 산을 잡고 일어났고 그들의 발은 바다를 눌러 물결을 삼켰다. 그들은 살아있는 산맥에 가까웠다. 한 거인이 일어서자 그 주변의 땅은 버티지 못하고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그들이 내쉰 첫 숨은 거대한 바람 폭풍을 만들었고 그 바람은 신들이 서 있는 곳까지 무겁게 밀려왔다. 포세이돈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저건 그냥 생명체가 아니다. 대지가 직접 만들어낸 분노 그 자체다. 제우스는 번개를 손에 쥐며 조용히 대답했다. 크로노스가 진짜 전쟁을 시작했군. 그러나 거인족은 시작에 불과했다. 봉긴의 파열, 공포의 여왕 캄페 등장, 대지의 틈이 더 크게 벌어졌다. 지하에서 타오르는 불빛은 점점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나온 것은 괴물 중의 괴물, 타이탄조차 감히 마주하지 않던 불멸의 존재, 캄페. 그녀의 상체는 여인처럼 보였지만 그 피부는 뱀의 비늘로 덮여 있었고 허리는 수십 갈래의 뱀들이 서로 몸을 틀며 얽혀 있었으며 등 뒤에는 악몽 같은 날개가 수백 개 펼쳐져 하늘의 빛을 삼켰다. 캄페가 처음 내지른 울음은 세상의 공기를 찢어버리는 비명이었다. 하데스조차 그 소리에 몸을 뒤로 물렸다. 이건 저승도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야. 캄페의 날개가 퍼덕일 때마다 하늘은 새겨진 듯 금이 갔고 신들이 있던 산 정상에는 회오리 바람이 터져나갔다. 기간테스가 힘의 상징이었다면 캄페는 공포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이 둘이 동시에 부활했다는 사실은 정확히 하나를 의미했다. 전쟁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다. 네, 신들의 방역. 그러나 차이는 너무 컸다. 즈스는 번개를 높이 들어 첫 거인에게 내리꽂았다. 산을 부수는 힘이 담긴 번개였다. 그러나 거인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번개를 맞은 팔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낮게 웃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무게를 실어 거대한 해일과 폭우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거인은 물속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며 파도를 손으로 찢어냈다. 데메테르는 대지의 뿌리를 솟아올려 거인의 발을 묶었지만 거인은 바위 같은 다리로 그 뿌리를 뽑아버렸다. 하데스는 그림자 사슬을 뿌렸으나 캄페의 날개가 사슬을 산산조각냈다. 헤라가 보호막을 펼쳤지만 거인의 주먹 한 번에 그 장막은 금이 갔다. 신들의 전력은 너무나 약했다. 타이탄과 그들의 괴물들 앞에서 해방된 신들은 어린아이처럼 보일 정도였다. 듀스의 표정은 굳어갔다. 지금까지의 모든 싸움은 연습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전쟁의 절망, 최초의 후퇴 캄페가 날개를 크게 펼쳤다. 그 순간 하늘의 돌풍이 산을 지나며 모래 폭풍처럼 신들의 주변을 삼켰다. 포세이돈의 삼지창이 부러졌고 하데스의 그림자창이 반쯤 잘려나갔다. 제스는 외쳤다. 모두 뒤로 물러나. 신들은 전장을 벗어났다. 하지만 그것은 후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도망에 가까웠다. 신들은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맛보고 있었다. 그리고 헤라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저 괴물들,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야. 하데스도 인정했다. 크로노스는 우리에게 진짜 병력을 풀었다. 형제들은 각자의 상처를 부여잡으며 제우스를 바라보았다. 그들 모두의 눈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네, 듀스의 깨달음, 힘이 아니라 무기를 찾아야 한다. 듀스는 상처투성이의 손을 들었다. 손끝에서 번개가 깜빡였다. 그 번개는 약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힘이었다. 듀스는 하늘을 올려보며 천천히 말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제들은 놀랐다. 듀스가 약함을 인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우스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진짜 전쟁을 위해선 우리도 진짜 무기가 필요하다. 포세이돈의 눈이 번쩍였다. 내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는 그 존재들, 키클로페스. 제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풀어야 해. 그들이 우리의 무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 말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새로운 전개를 예고했다. 전쟁의 폭풍이 밀려온다. 기간테스는 대지를 짓밟으며 신들의 도주 경로를 따라오고 있었다. 캄페는 하늘 어딘가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세상은 지금 파괴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제우스의 눈빛에는 여전히 희망보다 강한 방역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형제들을 모아 말했다. 우린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찾는 것이다. 그 말은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려드는 가운데 기묘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중심처럼 느껴졌다. 거인족과 괴물들이 전장에 뛰어들자 신들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티탄의 편에 선 거인들은 산보다 컸고 그들의 피부는 돌보다 단단했으며 몸 곳곳에는 용암 같은 열기가 흘렀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의 대지는 지진처럼 갈라졌고 균열 속에서는 불길이 솟구쳐 올랐다. 괴물들은 불과 독, 어둠과 맹독을 뿜어내며 올림포스의 진영을 무너뜨렸다. 하늘에는 검은 연기가 가득 차 별조차 보이지 않았고 전장은 낮과 밤의 구분조차 사라진 끝없는 혼돈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포세이돈의 파도는 바다를 들어올려 거인들을 덮쳤지만 거대한 육체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져 소금빛처럼 흩어졌다. 하데스의 그림자는 죽음의 군대를 불러냈지만 티탄의 포효 앞에서조차 그 그림자들은 빛에 그을린 연기처럼 찢겨나가 소멸했다. 천둥, 비명, 부서지는 산, 불타는 바다와 흔들리는 하늘, 그 모든 소리가 겹쳐져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절규가 되었다. 그 한가운데서 제우스는 처음으로 패배라는 단어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미 강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하늘 그 자체를 지배할 절대적인 권능을 손에 쥐지 못한 존재였다. 그의 힘은 번뜩였지만 그 힘은 아직 세상을 완전히 굴복시키기엔 조금 부족했다. 그는 수없이 번개를 불러내려 했다. 그러나 하늘은 아직 그에게 전부를 내어주지 않았다. 마치 시험하듯, 마치 그릇을 재보듯 응답을 주저하고 있었다. 전환기 흔들리자 제우스 역시 자신이 가진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 순간
전장의 소음이 서서히 멀어지고 그의 귓속에 낯설고도 오래된 목소리 하나가 스며든다. 제우스여, 우리를 구해주게. 그 목소리는 바람도 천둥도 아니었다. 대지의 가장 깊은 곳에서 쇠와 바위, 절망과 분노를 뚫고 올라오는 갇힌 존재들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는 낮았지만 수천 년의 원한이 눌린 채 떨리고 있었다. 제우스는 그 소리가 향한 곳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지하 깊은 곳, 빛도 닿지 않는 심연 속, 그곳에는 바위와 쇠사슬에 묶인 세 형제가 있었다. 천둥의 거인 브론테스, 벼락의 대장공 아르게스, 불꽃을 다루는 존재 스테로페스. 그들은 크로노스에게 반항하다. 감금된 키클로페스, 원시의 거인 종족이었다. 한때 하늘의 불과 벼락, 태초의 천둥을 다루던 존재들. 그러나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티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배신당해 이 심연에 던져진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몸에는 수천 년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고 티탄이 씌운 사슬은 살과 뼈, 신의 힘, 그리고 희망마저 봉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분노와 복수의 불꽃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제우스는 그들 앞에 섰다. 그는 왕처럼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신처럼 설교하지도 않았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믿기로 그들을 유혹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같은 상처를 지닌 존재처럼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버려졌지만 나는 버려진 자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그 대가로 자유를 주겠다. 제우스가 번개 없는 손으로 쇠사슬을 움켜쥐는 순간 그의 손에서는 아직 불완전한 빛이 터져 나왔다. 그 빛은 금속을 태우고 바위를 녹이며 사슬 하나하나를 비명처럼 끊어내기 시작했다. 쇠사슬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심연 전체를 울렸고 타르타로스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진동하며 몸부림쳤다. 균열 사이로 검은 바람이 쏟아져 나오고 수천 년 묵은 절망이 먼지처럼 흩날렸다. 마침내 키클로페스는 자유를 얻었다. 그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제우스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세 거인은 전장 전체가 들을 만큼 거대한 음성으로 포효하듯 외쳤다. 이번에는 우리가 하늘을 만들겠다. 그들은 감사의 증표로 하나의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바위를 녹여 액체로 바꾸는 열기, 하늘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던 태초의 천둥, 순식간에 세계를 태울 만한 절대적인 빛의 힘.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한 점의 빛으로 모여들었다. 쇳물은 태양처럼 끓어올랐고 천둥은 불꽃 속으로 빨려 들어갔으며 빛은 점점 형체를 가진 의지로 변해갔다. 용광로 안에서 불과 천둥, 빛과 금속이 서로를 찢고 서로를 집어삼키며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그 빛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이라는 개념 그 자체였다. 세상을 가르고 질서를 다시 쓰는 왕의 권능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마침내 제우스의 손 위에 첫 번개가 태어났다. 그 순간 하늘이 갈라졌다. 구름은 찢어지고 천둥은 하늘의 심장처럼 울렸으며 전장을 뒤덮던 어둠은 한순간에 도망치듯 사라졌다. 빛은 대지 위를 스치며 그림자 자체를 태워버렸다. 번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이 제우스를 주인으로 인정한 왕의 증표였다. 티탄들은 그 빛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신들을 두려워한 적은 있어도 하늘 그 자체를 두려워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은 더 이상 중립이 아니었다. 그 하늘은 제우스 편에 서 있었다. 제우스는 번개를 움켜쥔 채 전장의 중심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에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고 그의 시선 하나에 구름이 고개를 숙였다. 그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천둥은 그의 심장 박동에 맞춰 울렸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 전쟁, 이제부터는 내가 끝낸다. 그가 첫 번째 번개를 던지는 순간 하늘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다. 빛은 직선이 아니라 심판처럼 떨어졌고 거인의 몸을 꿰뚫으며 대지를 불태웠다. 거대한 육체가 산처럼 쓰러졌고 대지는 불길에 잠기며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 균열 사이로 용암과 번개의 장황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괴물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티탄들은 서로를 부르며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장의 흐름은 더 이상 천천히 기울지 않았다. 단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 그 순간 세상은 분명히 느꼈다. 티탄의 시대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우스는 더 이상 숨어서 살아남은 아이가 아니라 하늘의 힘을 손에 쥔 진짜 왕으로 탄생한 존재가 되었다. 번개는 그의 무기가 되었고 동시에 그의 선언이 되었다. 이제부터 하늘의 심판은 내 이름으로 내려진다. 이 순간 이후 올림포스의 방역은 저항이 아니라 지배가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번개는 머지않아 아버지 크로노스에게로 향하며 티탄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는 마지막 심판의 빛이 된다. 즈스의 번개가 전장을 가르는 순간 하늘과 대지는 동시에 울부짖었다. 새하얀 빗줄기가 타이탄 진영을 찢고 지나가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어둠의 장막이 잠시 걷히며 전장은 마치 새롭게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흔들렸다. 타이탄들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강했다. 오래되었다. 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지배해온 존재들. 하지만 지금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공포. 크로노스의 군세가 뒤로 밀려나자 올림포스의 신들은 다시 기세를 되찾았다. 포세이돈의 파도는 더 거세졌고 하데스의 그림자들이 들끓는 영혼처럼 타이탄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전장은 기세가 뒤집힌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에 불과했다. 크로노스의 분노, 금단의 힘을 깨우다. 크로노스는 쉽사리 무너질 존재가 아니었다. 패배의 가능성이 그의 목을 조여오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크로노스는 심연 깊숙한 곳으로 자신의 손을 내뻗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어둠. 그곳엔 타이탄조차 탐하지 않는 금기된 힘이 봉인되어 있었다. 지축을 흔드는 포효와 함께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그 연기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다. 과거와 미래의 틈새에서 흘러나온 뒤틀린 시간의 파편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울며 찢겼다. 바람은 거꾸로 흐르고 전장의 소리는 마치 바닷속으로 침잠하는 것처럼 둔하게 꺼져갔다. 크로노스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는 아직 시간의 의미를 모른다. 시간을 비트는 자, 그의 힘이 폭발하자 올림포스 신들이 쏟아내던 공격은 모두 비틀리기 시작했다. 포세이돈이 만든 거대한 헤일은 공중 한가운데 멈춘 듯 굼떠졌고 하데스의 그림자 사슬은 바람 속으로 파편처럼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일, 제우스의 번개가, 그 강대한 첫 번개가 크로노스의 앞에서 진로를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빛이 흔들린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 신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크로노스가 단순히 힘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시간 자체가 뒤틀리고 있다는 것을. 대지를 뒤흔드는 절망의 파동 크로노스는 거대한 낫을 들고 대지를 내려쳤다. 그러자 땅속에 갇혔던 용암이 분수처럼 폭발해 올라오며 신들의 진영을 붉게 물들였다. 하늘은 검게 타들어갔고 대지는 거대한 숨을 쉬듯 요동쳤다. 절망의 파도가 올림포스를 향해 다가오자 젊은 신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질스는 이를 악물고 땅을 굳게 디뎠다. 이대로라면 모든 걸 잃게 된다. 하지만 크로노스는 아직 끝이 아니었다. 전장을 집어삼키는 금단의 어둠 크로노스는 마지막 힘, 그조차 평소에는 함부로 쓰지 않던 금단의 힘을 끌어냈다. 그가 손을 펼치자 전장 한가운데에 거대한 어둠의 소용돌이가 나타났다.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은 형체를 잃는다. 빛도 그림자도 시간도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절대적인 힘. 신들은 이를 본 순간 한 발, 두 발 제우스의 뒤로 물러섰다. 이것은 더 이상 전투가 아니었다. 세상을 건 두 존재의 마지막 결전의 시작. 전장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죽음의 고요였다. 한쪽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어둠을 불러낸 크로노스, 다른 쪽엔 번개를 움켜쥔 채 전장을 바라보는 제우스. 두 신의 시선이 겹쳐지는 순간 세상은 숨을 멈췄다. 이제
이 길고 잔혹했던 전쟁의 운명은 두 신의 마지막 힘, 마지막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듀스와 크로노스, 신과 아버지, 새로운 시대와 오래된 시대의 충돌. 전장은 곧 역사에 남을 결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크로노스가 만들어낸 어둠이 세상을 삼키려 하던 그 순간, 듀스는 전장 전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다. 신들의 숨소리조차 사라진 듯한 적막. 포세이돈의 파도는 멈춰 있었고, 하데스의 그림자는 제우스의 발치에서 꿈틀거리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 제우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무겁게 들이쉬는 그 한 번의 숨에 수천 년 분노, 상처, 두려움, 그리고 책임이 함께 들어찼다. 그리고 그는 느렸다. 하지만 단단하게 번개를 움켜쥔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구름 위에서부터 푸르고 새하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려 검고 끈적한 어둠을 찢어발기듯 폭발했다. 하늘은 갈라지고 대지는 그 울림에 떨었다. 듀스의 목소리가 전장을 뒤흔들었다. 크로노스, 이 싸움은 오늘 끝난다. 빛과 어둠의 충돌. 제우스의 번개가 궤도를 그리며 떨어졌다. 그 빛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자유를 향한 신들의 염원, 억압받던 시대를 끝내려는 모든 존재의 외침이 한 줄기 번개로 모여 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번개가 크로노스의 어둠과 맞닿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폭풍 직전의 고요도 아니었다. 숨이 끊기는 듯한 완전한 정적, 대지의 떨림도, 바람의 속삭임도, 심장의 박동조차 멈추는 듯한 침묵. 그리고 이어진 것은 폭발, 천지를 뒤흔드는 빛의 폭풍이 전장을 집어삼켰다. 타이탄들의 거대한 형체는 뒤로 휘청이며, 그들이 세상을 가둬놓던 결계들은 번개에 녹아 사라져갔다. 시간을 왜곡하던 크로노스의 힘도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손끝에서, 발끝에서, 그리고 그 몸 전체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가듯 사라졌다. 크로노스는 전장을 지배하던 시간의 왕은 마침내 제우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오히려 허무할 만큼 짧았다. 예언. 결국 현실이 되었구나. 그 말이 사라지고 난 뒤 전장에서는 더 이상 타이탄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의 빛 어둠이 걷히자 하늘의 구름이 갈라졌고 황금빛 태양이 전장을 부드럽게 비췄다. 죽어가던 땅은 다시 기지개를 켰고 두려움에 떨던 생명들은 조용히 숨을 토하며 고개를 들었다. 신들은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제우스는 조용히 번개를 내려다보았다. 그 힘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그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왕좌의 탄생. 잠시 후 듀스, 포세이돈, 하데스. 세 형제는 올림포스산 정상에 올랐다. 포세이돈은 깊고 잔잔한 목소리로 바다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지키는 바다는 이제 생명의 근원이자 세상의 균형이 될 터였다. 하데스는 고요한 눈으로 지하 세계를 바라보았다. 그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지키는 역할을 스스로 선택했다. 누구도 그곳을 탐하지 않았고 그 역시 그 자리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제우스, 모든 신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번개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하늘과 땅은 자연스레 그의 영향 아래 놓였다. 이렇게 하늘의 왕좌는 탄생했다. 올림포스 시대의 시작이었다. 타이탄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는 제우스의 손에서 다시 쓰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전쟁은 끝났지만 잠들어 있던 갈등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신들의 세계는 여전히 불완전했고 탐욕, 질투, 사랑, 분노, 그 모든 감정들이 다시금 새로운 사건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제우스 본인이 있었다. 올림포스의 승리, 그리고 왕좌의 탄생. 하지만 그 뒤에 펼쳐질 이야기들은 전쟁보다 더 크고 더 위험하며 때로는 더 비극적이었다. 이제 진짜 올림포스의 시대가 시작된다.